안녕하세요. 권리 분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가 있고 전세권도 설정돼 있는데 전세권 등기일과 근저당권 성립일자가 같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2014 타경 101575번입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권리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요약을 하면은 임차인 전세권 등기일자와 또 근저당 성립일자가 같은 물건의 그런 권리 분석을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사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게시판 사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인차권도 갖고 있고요. 대항력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용의물권이라 그러죠. 물권자로서 전세권으로 등기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렇게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점유자 임차인이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할 때는요, 약간 몇 가지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건 내역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일단은 성립일자 보시면은요, 위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전입을 갖다가 2013년 7월 12일 날 했고요. 네. 그다음 확정 일자가 2013년 7월 12일 날, 그리고 배당 요구도 8월 18일 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 금액이 4억이고요. 상당히 크죠. 그리고 건물 등기를 한번 봐볼까요?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이제 전세권이 박모 씨가 7월 12일 날 돼 있고요. 네. 그 아래 지금 오릭스 저축은행에서 7월 12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죠. 같은 날짜에 설정돼 있지만은 전세권 설정돼 있고 그냥 설정돼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같을 때는 날짜 같을 때는 우선순위가 누가 빨리 접수 번호가 빠르냐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 번호가 6번이죠. 네. 전세권은. 그리고 같은 날짜지만 오리스 저축은행은 7번이다. 그래서 결국은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전세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좀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전세권자다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두려워지는데 낙찰되는 권리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나 우리 그 경매에서는요, 전세권자에 대한 권리 분석을 참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는요, 우리 법원에서는 경매 물건을 진행할 때 반드시 최고서를 갖다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해주거든요. 근데 저렇게 최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는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할 건지, 채권에서 제출할 건지, 이런 권리를 최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전세권자가 자기의 나는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말소가 되지 않고 인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과연 이 전세권자가 박모 씨가 같은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대항력을 가지고 임차권자 갖고 있는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또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배당 요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갖다가 누가 했는지, 어떤 걸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매각 물권 명세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나와 있죠. 2013년 7월 12일 전세권으로 일단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 그리고 박모 씨가 지금 정보 출처 보시면 현황 조사 나와 있고 권리 신고 있죠. 권리 신고를 갖다가 배당 요구를 자체를 갖다가 임차권으로 했네요. 그렇죠? 확정 일자를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박모 씨의 등기상 전부증명서 해가지고 주거 전세권자 해갖고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40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배당 요구는 지금 하지 않은 걸로 일단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보게 된다 그러면요, 약간의 권리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요, 보세요.
여기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3년 7월 12일 전세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선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저기가.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민사집행법 제97조 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서에 보면은요, 최선수인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아니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채권 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상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한 건데 말소기준 권리로 잡아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럼 말소기준 권리를 잡으니까 일단 소지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별표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 소득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전세권자가 소멸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의문점은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지금 아까 박모 씨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위에 있는 전세권자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민사집행법에 반드시 그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해야 소멸된다 그랬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거든요. 네. 아까 말소기준 권리도 똑같이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모 씨가 지금 현재 권리 신고한 거는 임차권에 임차권에 갖고 있는 우선 변제권 주임법상 그걸 갖고 했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의 대항력은 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냐면은 2013년 7월 12일이죠. 네. 저기 전입 신고 일자가 그러면 12일 날 발생되질 않죠. 그렇죠? 이길 영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임법상 갖고 있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13일 영시에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박모 씨의 임차인 즉 우선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은요. 아까 근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당을 갖다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그 매각 대금에 따라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인수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권리가 됩니다. 근데 만일 근데 그렇지 않고 전세권자로서 인정이 돼서 배당 요구를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아까 근저당권자보다 위에 있었죠. 네. 순위 번호가. 그러면 배당에서 당연히 전세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립니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게 약간의 그 오류가 좀 있죠. 지금 여기 지금 보증금도 지금 40억으로 지금 이거 잘못. 확실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까 등기부에 사항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 45로 진행이 됐어요. 네.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잘못된 거죠. 이걸로 인해서. 네. 그럼 요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매각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매물선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지금 제가 나온 거는 그 전기일 걸 갖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각기일 요걸 일주일 전에 네. 매각기일 현재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갖다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일주일 전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시는 이유가 그게 가장 최신판인 건가요? 매각일 일주일 전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그렇죠. 제가 누차 이제 여기 얘기를 하지만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우리 입찰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 권리 분석해 놓은 자료가 매각 물건 명세서다. 근데 그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매일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매각기일 딱 잡히면은 그 일주일 전부터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 매해마다 새롭게 만드는 거죠. 매해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전 매각기일에 나온 매물서를 갖다가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기일 이걸 보지 마시고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다시 공고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해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 입찰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권리 분석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전세권 나중에 임차 여기 있는 박모 씨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은 전세권이 살아버리거든요. 이게. 네. 그럼 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 안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낙찰자가 난 다 여기서는 이 내용과 이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일 전세권이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권리 분석할 때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경매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진짜 이게 맞는지, 내가 나중에 인수할 거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 참여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임차인 전세권 등기 일자와 근저당 성립 일자가 같은 물건의 사건 분석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어떤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근저당보다는 전세권이 앞서고 또 우선 변제권의 경우는 이제 근저당보다 이제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 전세권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소멸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임법상 임차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재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